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틸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그 명역항암제를 테마로 해서 시장에 상장을 한 R&D 전문화된 회사입니다. 그 말뜻은 매출이 없다는 거죠. 수익이 날 아이템을 갖고 있지 못하고 R&D 기반으로 만들어진, 또 R&D 위주로 운영이 되면서 R&D를 기반으로 상장까지 한 회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장을 해서 당장 100억, 200억, 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틸렉스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해서 505억 원 정도의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계속 조달하는데, 문제는 이런 자금을 갖고 임상에 들어가는 이 파이프라인들이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뭐 몇 개라도 되면 다행인데, 실제로 실적은 뭐 내지 못하고 계속 돈만 까먹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유틸렉스는 그나마 또 이제 EU101이라는 고용암 대상의 치료제 개발하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중국의 절강 화해제약이라는 업체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임상,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 비임상 단계의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을 라이센스 아웃할 때는 계약금도 그렇고 마일스톤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특히 미국도 아니고 중국에 판매했을 때는 중국은 더 낮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수익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파이프라인도 대부분 다 비임상이나 전임상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아직 가야 될 길이 너무 먼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구하고 있는 이런 아이템들도, 신약 후보 물질도 글로벌 빅 파마들이 라이센스 인을 해갈 만큼 메리트 있는 그런 연구 소재들이 아니죠. 그만큼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 보유 파이프라인 중에 그나마 좀 임상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이 파이프라인 네 개 다 모두 임상 1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 중국에서 라이센스 아웃 했다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계약금이나 이건 굉장히 낮고요. 자, 이 업체가 주로 갖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는 항체 치료제와 T세포 치료제, 그리고 카트 T 치료제라는 이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에 시장에서 선진국, 미국이나 스위스나 일본 같은 단백질 신약을 만드는 나라들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면역항암제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진 기술 분야이기도 한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고 여전히 그냥 파이프라인 상태에서 연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올 2분기까지 해서 실적을 보시면 매출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나마 매출이 긴 게 뭐 장비 임대 매출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뭐 R&D랑 거의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영업 손실을 계속 나고 있고, 올 분기 포함해서 이제 누적해서 올 반기에 벌써 139억을 까먹었습니다. 작년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통해서 505억을 조달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이제 3분의 1 정도를 벌써 한 방에 반기 만에 날려먹었죠. 이거는 임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투자비 날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능성 있는 거 한 가지로 좁혀서 임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505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으니까 한꺼번에 여러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돈 까먹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 거죠. 최대주 지분은 21.74%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서 최대주 지분이 10% 미만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부분 유상증자를 하는 바이오 업체들은 주가를 굉장히 높이 가져갑니다. 말 그대로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 후보 물질이나 내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시장 내에 최대주 지분을 제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분을 많이 사줘서 유통주식 수가 적어서 주가가 밀어 올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한꺼번에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죠.
4,000원대의 주가로 흘러내려버렸기 때문에 역사적 저점에 가까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달인가요? 그 전환사채 보유자가 조기 상환권을 행사해서 말 그대로 사채를 그냥 원리금을 찾아가겠다고 나섰죠. 왜냐면 전환 가격이 15,295원인데 그때 당시에 아마 주가가 4,5천원 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15,000원에 주식 전환하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그냥 원금하고 이자만 소폭이지만 원리금을 찾아가자 해가지고 바로 그냥 한 거죠. 결국은 10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 유틸릭스 계좌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냐면 현금이 빠져나간 거니까. 현금 들어올 때는 없고 현금이 나가버리면 그건 진짜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자, 뉴틸렉스가 작년 그 8월 달인가 그때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고 주가 그때 반짝해서 오르긴 했습니다. 왜냐면 당장 505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망할 염려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수익이 없는 R&D 기반의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있는 돈을 까먹게 됩니다. 아까 반기 손익에서 보셨겠지만 있는 돈을 까먹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있는 돈을 까먹다가 결국은 고사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유틸렉스가 갖고 있는 그 아이템들이 파이프라인들이 대부분 다 임상 일상에 머물고 있어서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국적 제약사나 이런 쪽에서 큰 돈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해갈 만큼 그렇게 메리트 있는 아이템인지는 거기가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가가 이번에 그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급등을 했지만 워낙 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별로 안 되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려진 게 된 거죠. 겨우 48만 주 정도 거래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시장에 뭐 그 주가의 방향성을 돌려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랜만에 그 고용함에 대한 그 투약, 임상 일상에 대한 투약이 완료됐다는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그 뉴스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지 이 회사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거나 어떤 그 수익성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갖거나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 들어서 이제 유틸렉스가 IR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건 또다시 한번 더 유상증자를 하려는 그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앉아서 주당 가치가 희석되면서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상 3상 정도의 단계에 진입해 있다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제 겨우 임상 1상에서 그것도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라이센스 인을 해갈 다국적 제약사나 이게 나선 게 없는 상태에서 유틸렉스에 대한 장기 투자는 솔직히 투자자로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입니다. 이거는 그 헬렉스미스라는 업체가 거의 10여 년 동안 몇 조 원의 돈을 시장으로부터 조달해 갔지만 결국은 임상 3상에서 실패해서 결국 기존에 투자했던 돈들이 다 그 녹아 없어진 거죠. 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그 박사나 석사들은 논문 많이 썼습니다. 즉 뭐 장학금 준 거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손에 든 거는 뭐 신기루 같이 날아간 그 주가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입니다. 그만큼 그 일반 투자가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에 대한 그 진전성 같은 것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바이오 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나마 바이오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때는 시장이 확실하게 약세장으로 갔을 때 그럴 때는 실적과 상관이 없는 이런 종목들이 어떤 연구의 진척이나 이런 신약 뭐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약세장에서 일종의 도피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가기에는 실제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임상 1상이나 전임상 단계에 머물고 있는 기업들은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상태에 물려서 두고두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을 키워가는 거죠. 눈덩이처럼. 그런 어리석은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